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순천시 의회에 새로운 얼굴이 입성했습니다. 전남 광주 최연소인 민주당 이재현 당선인인데요.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이 전남 광주 최연소 기초의원이 되셨는데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순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당선은 제 개인의 당선이라기보다는 순천의 미래를 위해 20대 청년에게도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남 광주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 말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 의회가 조금 더 부지런해졌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듣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 궁금합니다. 출마에 앞서 제가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원래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은 많았는데요. 네네. 네, 이제 군대 전역 후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대학생위원회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그때 당시 이제 전종현 대학생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당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 생활을 하면서 지역 청년으로서 일자리나 진로, 주거, 문화요건 등의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지만 네.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말의 뜻이 우리 당만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치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으로 청년의 삶을 직접 말하고 지역 안에서 청년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현재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가 뭐라고 감히 다시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방의회 안에서도 청년의 시선, 미래 세대 관점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저희 당 지역위원장이신 김문수 지역위원장께도 강조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적극 공감해 주시고 20대 청년에게도 공정하게 도전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몇 안 되는 20대 청년 시의원 당선인으로서 이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청년의 삶을 시의회,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 영역에도 직접 어필을 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셨다. 네. 저도 이제 얘기했고 방금도 잠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 정치에 대한 청년들 불신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당선인께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정치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정치가 뭐냐고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버스 한 대, 일자리 하나,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시민의 삶에 딱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에 관심 가져주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부터 우리 사회의 약간 이런 부조리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 유가족들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 조롱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네. 2016년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직접 광장에 나서서 목소리도 내고
행동했던 것들이 저의 이제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젊은 정치인을 두고서 흔히 나오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경험 부족 얘기들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제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저 역시 그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라는 것이 꼭 나이로만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천에서 나고 자라며 지역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봐왔고 청년으로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현실도 직접 겪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사회의 여러 고충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과 의정 경험은 앞으로 더 치열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께 겸손하게 배우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습니다. 젊음의 장점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르면 유연하게 묻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은 공부와 성실함으로 채우고 젊음의 장점은 최대한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젊음의 강점을 가지고서 부족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배우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제 청년이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이 부분을 이제 특히 강조하고 계신데 지역 청년들의 입장을 많이 이제 경험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제가 아는 선배 한 명과 이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눴는데 네. 결국 우리 지역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과연 순천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게 일자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는 당연한 거고요. 주거, 교통, 그리고 문화, 창업 기회가 모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떠나게 되고 창업을 하고 싶어도 정보와 공간, 초기 지원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면 처음부터 시작하기 어렵고 결국 또 시작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청년 창업 공간을 단순히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 초기 판로 지원, 행정 절차 지원, 지역 기업과의 연결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을 만들 때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결국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선인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뭐 순천시도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좀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꼭 실천하고 싶은 정책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생활 속 시민들이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 민생 의정입니다. 시민들께서 느끼는 교통, 안전, 보행 환경, 생활 민원 같은 문제들은 작아 보여도 이제 우리 실제 삶에 크게 다가오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챙기고 싶고, 둘째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의 삶도 챙길 수 있는 정책을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종종 고독사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얼른 우리 순천에도 가져오고 싶고, 더불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구조적 문제로 화재에도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전이 인증된 멀티탭을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꼭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가슴 아픈 뉴스를 그만 볼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 모든 것을 바쳐 일하고 싶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안전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걸 정책으로 입안해서 시행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최근 수년간 대형 사업과 미래 산업 유치에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왔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바라본 순천의 미래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제가 성장하는 순천의 미래는 이제 생태와 미래 산업이 함께 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이미 국가정원과 순천만이라는 크나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단순한 관광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천의 정체성이자 미래 경쟁력으로 어, 이것이 앞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 청년의 기회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산업을 유치하더라도 이제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호남에 이제 반도체 공장 이런 게 들어온다는 이슈가 있는데 네. 미래 산업을 유치하더라도 지역 청년이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구조가 우리 지역에서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이제 풀어지는지 시의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또 네. 원도심과 읍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발전도 중요합니다. 순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보여주기식 성장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청년이 머무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을 의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또 그 중심에 청년들이 서는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지금 당선인께서는 민주당 소속인데 의회에는 다양한 정당과 또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도 모아가는 그런 일종의 협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정당 의원들 또 자당 내에서도 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 갈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뭐 이제 정당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이제 이번에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순천을 향한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의원님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순천 발전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겠죠. 다르지 않겠죠. 네. 이제 정당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존중을 하면서 건강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중앙 정치의 갈등을 그대로 반복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순천 시민께 필요한 정책이라면 민주당 비례대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당의 제안이든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초선 의원이고 막내 의원으로서 네. 선배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먼저 배우고 먼저 경청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배우고 경청하고 또 이 협치를 위해서도 또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의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고유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시 집행부를 어떻게 또 감시하고 견제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지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요. 예. 이제 다만 이제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견제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일부에게만 치우치지 않는지,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꼼꼼히 보겠습니다. 특히 초선이라고 해서 주어진 자료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보고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 의견도 확인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긴장감 있게 대립만 하는 게 아니라 긴장감 있게 협력을 하면서 같은 당의 집행부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힘이 있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그런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신 건데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지역구가 없는 만큼 시민 전체를 또 대변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는 또 책임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당선인께서는 스스로 시민들의 비상 5분 대기조가 되겠다 이런 표현도 좀 하셨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이
이재현 의원을 떠올렸을 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우선 책임감이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의 비상 5분 대기조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시민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거창한 정치인이기보다는 연락하면 듣고 현장에 가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4년 뒤 시민들께서 저를 떠오르셨을 때 이지연은 젊지만 가볍지 않았다. 말보다 발로 먼저 뛰었다. 시민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발로 뛰었다. 이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순천 시민들과 특히나 또 지역 청년들을 또 대표하는 입장이신데 지역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선 시민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께 정말 저를 당선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께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렵고 막막할 때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의회 안에서 그 목소리를 성실히 대변하겠습니다. 겸손을 잃지 않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으로서 순천의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여쭤보는 것 겸해서 부탁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순천시 현안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젊은 정치인의 시각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현 순천시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지역의